요즘 정치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울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좀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무려 17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혁명을 들여다볼 건데요. 이 과거라는 거울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뭐랄까 하나의 깃발 아래 딱 뭉치는 게 아니라 막 여러 조각으로 흩어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건 좌파다, 저건 우파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념적으로 보면 이게 좌파인지 우파인지 아니면 둘 다 섞인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월가 점령 시위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 불평등에 반대한다는 큰 틀은 있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다양한 반체제 목소리들이 한데 모여 있었죠. 리더도 없었고요. 그리고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은 더했죠. 자유라는 굉장히 숭고한 가치를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완전한 혼돈과 음모론, 심지어 축제 같은 분위기까지 이 모든 게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역사가 크리스토퍼 클라크가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이 혼란을 이해하려면 오히려 고개를 돌려 과거를 바로 1848년이라는 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백미러를 보듯이 말이죠. 그럼 도대체 1848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마디로 유럽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계획해서 일으킨 단 하나의 혁명이 아니었어요. 파리에서 시칠리아의 팔레르모까지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연쇄 폭발에 가까웠습니다. 서로 다른, 심지어는 정반대의 목표와 열정을 가진 수많은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1848년과 지금 21세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시대의 메아리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선명하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사회 문제를 볼까요? 1840년대 사람들은 빈곤화라는 문제를 두고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점점 더 가난해지는가 하는 문제였죠.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지 않나요? 미디어 환경도 한번 보죠. 1848년 혁명 때 언론의 자유가 그야말로 폭발했어요. 엄청 신나는 일이었죠. 근데 동시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익명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는, 그러니까 그 시절 버전의 악플이 판을 친 거예요. 뭔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장면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1848년 파리의 재헌의회와 2021년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분노한 군중이 민주주의의 심장부로 난입해서 그 절차와 정당성 자체에 도전하는 모습이 시대를 뛰어넘어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유사점은 이런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혁명을 처음부터 실패하게 만든 그 깊숙한 내부의 균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48년 3월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한번 볼게요. 도시 중심부에서는 학생들이랑 자유주의자들이 헌법제정 같은 정치적 권리를 외치고 있었어요. 이걸 정치혁명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같은 시간 도시 외곽에서는 굶주린 노동자들이 공장을 부수고 있었어요. 이건 생존을 위한 사회혁명이었죠. 문제는 이 두 혁명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완전히 서로를 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정치혁명을 하던 사람들은 사회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동맹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이룬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적 혼돈으로 보고 그걸 진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혁명이 시작부터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 분열이 핵심입니다.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우리가 안정적인 이념 대결의 시대를 지나 이제 1848년처럼 모든 것이 파편화되고 유동적으로 변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1848년 혁명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어떤 시스템이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질서를 잃고 흩어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라서 최근 독일의 정보기관에서는 기존의 좌파, 우파라는 잣대로는 도저히 분류할 수 없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위해서 아예 새로운 공식 분류 항목을 하나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정당과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양분하던 시대를 떠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1848년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려고 애썼던 바로 그 시대거든요. 마치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죠. 혁명이 터지기 바로 직전, 젊은 카를 마르크스가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가? 그건 모든 집단이 각자 자기만의 좁은 이익에 갇혀서 서로를 보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 또 다른 혁명이 온다면 우리는 그걸 혁명이라고 알아볼 수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의 깃발 아래 모두가 뭉치는 그런 깔끔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1848년처럼 파편화되고 서로 모순되고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눈에도 한없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바로 그 모습, 그 자체가 아닐까요?